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여러분은 야구 영화 중 어떤 영화를 최고로 꼽으시나요? 저는 머니볼도 있고 피버피치도 있지만 역시 로버트 레드포드 주연의 1984년작 내추럴을 최고의 야구 영화로 뽑고 싶습니다. 내추럴은 선천적으로 어떤 분야에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작은 시골 마을 출신의 19살 자완투수 로이 홉스가 바로 그랬는데요. 홉스는 트라이 아웃을 위해 시카고로 가던 도중 만난 메이저리그 강타자에게 3구 3진의 수모를 안겨줍니다. 그 타자는 우타자이긴 했지만 누가 봐도 베이브 루스를 모사한 거였습니다. 로이의 목표는 메이저리그의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는 거였고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로이는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어떤 여인이 쏜 총에 맞았고 결국 야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16년 후 초라한 모습의 35살 로이는 좌타자가 되어 꼴찌팀 뉴욕 나이츠에 입단합니다. 그의 배에는 16년 전에 박힌 아직 제거하지 못한 은재 총알이 여전히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로이는 패배를 원하는 사람들의 협박과 죽음의 공포를 뒤로하고 9회 말 2사 1삼루에서 조명탑을 맞추는 역전 끝내기 홈런을 날립니다. 홈런이 터질 때 나오는 음악, 텍사스 경기를 보시면서 정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저는 감동적인 장면에서 들어야 하는 그 음악을 오갈치 트리오가 공갈포를 날렸을 때도 들어야 해서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내추럴과 로이 홉스 이야기를 한 건 예전에 썼던 릭 앵킬에 대한 글을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마약 밀매상을 하는 등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최고의 고교 좌완으로 성장한 앵킬은 1997년 드래프트에 나옵니다. 에이전트는 스캇 보라스였습니다. 많은 팀들이 앵킬이 마이애미 대학에 갈 거라 여겨 지명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세인트루이스는 앵킬을 2라운드 72순위에서 지명한 후 250만 달러 보너스를 줍니다. 이게 어떤 의미였냐면 그의 드래프트에 나온 선수들 중 앵킬보다 보너스를 더 많이 받은 선수는 디트로이트가 전체 1순위로 지명한 맷 앤더슨밖에 없었습니다. 앤더슨이 받은 보너스는 20만 5천 달러로 앵킬보다 딱 5천 달러가 많았습니다. 사실상 1순위 대우를 해준 거죠. 한편 라이스 대학 출신인 앤더슨은 100마일을 던지는 투수였지만 끝내 제구를 잡지 못했고 같은 해 시애틀이 19순위로 뽑은 키가 랜디 존슨과 같은 2m 8cm였던 좌완 라이언 앤더슨 역시 야구를 포기하고 요리사가 됩니다. 앵킬은 2000년 팻버렐, 코리 패터슨, 버논 웰스 등을 제치고 베이스볼 아메리카 랭킹 유망주 1위에 오르는데요. 1993년부터 2006년까지 BA 1위 선수들을 보면 1993년이 치포 존스, 1995년 알렉스 로드리게스, 1996년과 97년이 앤드류 존스, 1999년 제이디 드류, 2001년 조시 해밀턴, 2002년 조시 베켓, 2003년 마크 테세이라, 2004년, 2005년 조 마우어 등 정말 쟁쟁했습니다. 2000년 5월 14일 앵킬은 박찬호 선수와 명승부를 만들어내는데요. 박찬호 선수는 8이닝 12K 1실점, 앵킬은 7이닝 9K 무실점이었고 박찬호 선수는 1회 비냐에게 맞은 솔로 홈런이 유일한 실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경기를 보지 못했는데요. 당시 저는 입사 일주일째였는데 부서 선배가 그날 결혼하는 바람에 경기를 못 보고 있다가 끝나고 나서 전에 말씀드린 바 있는 저를 2년 동안 칼국수를 안 먹게 만든 사수 선배와 함께 PC방에 가서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2000년 20살의 앵킬은 마지막 7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1.97을 기록합니다. 9이닝당 탈삼진 9.98개는 랜디 존슨, 페드로 마르티네스, 바톨로 콜론에 이어 메이저리그 4위, 피안타율 역시 페드로 마르티네스, 케빈 브라운, 박찬호에 이어 메이저리그 4위였습니다. 앵킬은 지토의 커브를 가진 95마일 좌완이었습니다. 하지만 잘 나가도 너무 잘 나간다라는 게 앵킬의 문제였는데요. 결국 이게 앵킬에게 재앙을 가져다 줍니다. 2001년 AA, 트리플A 경력이 아예 없는 21살의 푸올스를 파격적으로 개막전 3루수 겸 6번 타자에 기용했던 세인트루이스 토니 라루사 감독은 2000년 디비전 시리즈 1차전에 앵킬을 선발로 냅니다. 상대는 애틀란타 그렉 매덕스였습니다. 매덕스는 1회 초 6점을 내주고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1회 말 등판한 앵킬은 7명을 상대로 폭투, 볼넷, 폭투, 삼진, 폭투, 볼넷, 안타, 볼넷, 폭투, 볼넷, 안타를 기록하고 내려옵니다. 4볼넷 2안타와 함께 메이저리그 최초의 1이닝 5개의 폭투를 기록하고 말이죠. 이날 이후 앵킬은 제구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티브 블레스 증후군이라는 말을 듣게 되죠. 세인트루이스는 자신감을 찾으라고 앵킬을 루키리그로 내려보냈는데요. 루키리그에서 한 똘똘한 포수를 만나 나중에 꼭 메이저리그에서 함께 뛰자고 약속합니다.
야디에르 몰리나였습니다. 그리고 엔킬은 팀이 기분 전환을 하라고 내보낸 타석에서 엄청난 타격을 선보입니다. 엔킬의 또 다른 문제는, 아니 어쩌면 더 심각했던 문제는 세인트루이스가 관리를 전혀 해주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결국 이는 토미존 수술로 이어졌고 토미존 수술에 재구불암까지 겹친 엔킬은 투수로 재기하지 못하고 타자 변신을 선언합니다. 2008년 마치 35세 로이옵스가 되어 나타난 좌타자 엔킬은 120경기에서 25홈런을 기록함으로써 타자 변신에 성공하는 듯 합니다. 외야수로서의 강력한 어깨는 보너스였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5월 수비 도중 펜스에 부딪혀 당한 부상이 두 번째 추락을 불러옵니다. 사실 엔킬은 그 부상 전부터 타석이 거듭될수록 타자로서의 약점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2014년 34살의 엔킬은 다시 투수 전환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2015년 워싱턴의 라이프 스킬 코디네이터라는 자리에 부임해 자신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마이너리그 선수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이후 방송국 해설로도 활약한 엔킬은 지난해 투수로의 복귀를 선언하는데요. 하지만 팔꿈치가 또 문제를 일으키면서 불발됩니다. 현실에서 영화는 없었습니다. 만약 라루사 감독이 엔킬을 1차전에 내지 않았다면 엔킬은 컷쇼보다 먼저 컷쇼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엔킬의 20살 시즌 성적은 컷쇼보다 월등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영화 나비 효과에서 주인공이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미래는 달라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엔킬을 소개해달라는 댓글이 있어서 이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그러고 보니 엔킬과 박찬호가 맞붙은 지 20년이 됐고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도 20년이 됐네요. 저는 영화 내추럴의 마지막 장면이 참 좋았는데요. 스포 금지를 위해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 영상으로 만나는 인사이드 MLB였습니다.